봅시다. 그냥 할까? 자, 우리 여러 함수 저번에 개념 했었잖아. 근데 그 함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응 중에서도 함수가 있는데, 함수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한 이름이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함수인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있어. 그래서 각각의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뭔가 원투원이야, 원투원. 무슨 뜻이냐면, 야, 농구에서도 맨투맨 하잖아. 한 명이 이렇게 마크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A, 1, 2, 3 이렇게 있고요. 1, 2, 3이 있고, 자, A, B, C, D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에서 2명 쏘는 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치? 근데 A가 1한테 선택받고 2한테 선택받는 거는 함수라고 했었다. 그쵸? 근데 얘는 A 입장에서는 지금 2명이 마크를 하고 있는 거죠. 2명이 청혼하고 있는 상태야. 너네 막 솔로족 같은 걸로 보면. 그치? 그 얘는 1대1이 아닌 거야. 얘는 지금 2명이 청혼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치? 이런 건 1대1이 아니고 1대1은 뭐냐? 서로 행복해. 나는 이 친구가 좋아. 나는 이 친구가 좋아.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죠? 함수 중에서도 고르는, 대응되는 y-값들이 하나씩 대응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1대1 함수 이거 기호는 잘 기억해두세요. 표현은. 자, x1과 x2가 다를 때, 정의역의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 값도 다르다. fx1이랑 fx2가 다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한 이야기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x, y,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막 일부 다처제 같은 느낌이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을 선택을 하시잖아, 그죠? 근데 여러 명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명 선택하면 그 친구는 이제 끝인 거야. 한 번 대응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대응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명제에서 얘가 참이잖아. 얘가 참일 때 1대1 함수잖아요, 맞죠? 그치?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가정과 결론이니까. 그럼 이 상태도 되니까 우리가 이 명제에 대우도 참이 된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x1과 x2의 함수값이 같으면 x1과 x2도 같다를 만족하면 1대1 함수가 된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얘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울 거 없죠? 자, 1대1 함수는 y 입장에서 지금 x의 화살표가 한 명만 쏴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다. 그쵸? 1대1이야 말 그대로. 그럼 1대1 대응은 무엇이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지금 내가 아래에서 그린 이 모양은요, 대응을 시켰을 때 공역에서 남는 원소가 하나 생겼죠. 그치? 야, 그럼 이 상태는 우리가 하나씩 대응되니까 얘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남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불쌍한 우리 남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를 공역에서 없애버리면 얘는 지금 현재 1대1 대응인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치? 1대1 대응이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이야. 1대1 대응은 완전 그냥 3대3 미팅을 갔는데, 이렇게 너 대학교 가면 미팅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팅을 갔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다르고 서로 이렇게 막 아주 잘 매칭이 된 걸 1대1 대응이라 그래. 환상이야. 그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조건이 추가가 된 거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즉 남는 원소가 없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신다. 근데 1대1 대응이 한번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래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에서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봐봐. 함수는요, x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이 돼야지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차 함수를 기준으로 얘가 함수냐 물어본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함수는 수직선을 우리가 활용했죠. 함수는. 자, 수직선의 교점이 하나였으면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1대1 함수는 잘 생각해봐. 야, 1대1 함수는 x도 하나지만 y 입장에서도 대응을 해주는 애가 몇 개가 있어야 돼. y 입장에서도 x가 하나가 와야겠죠. 그치? 그러면 봐봐. 하나의 y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가 딱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그래야지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저번에 했던 거 함수처럼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하기 힘드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선으로, 직선으로 한번 가볍게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함수는요, 각각의 x에다가 y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했죠. 근데 1대1 대응은 뭐야? 각각의 y에다가 x의 교점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수직선을 그리는데 1대1 함수는요, 수평선을 그려서 교점을 확인해 주신다 생각하면 돼. 왜? y 하나에 대응되는 x가 하나여야지 1대1 함수라며. 그러면 지금 위에서 그린, 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직선을 딱 그렸어요. 수평선을 딱 그렸어. 현재 지금 교점이 어디야? 다 교점이 하나죠. 그치? y 하나에 x가 하나가 대응되는 이상적인 형태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래프를 확인해도 얘는 1대1 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재는 모든 정의역과 모든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니? 근데 그럼 우리의 익숙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치? 야, 2차 함수 맞지? 왜? 수직선을 그렸을 때 항상 교점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니까 함수였잖아요. 그쵸? 근데 함수라고 무조건 1대1 함수가 아니죠. 자, 이번에 수평선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수평선 확인해 볼 건데 저 치역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y 하나에 대응되는 x가 몇 개가 있어? y 하나에 대응되는 x가 2개가 있으시죠? 그치? 지금 이런 상태야. y 하나에 x가 지금 2명이 총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시겠네요. 그쵸? 그래서 2차 함수는 유명해요. 1대1 함수가 아닌 걸로 유명합니다. 이 친구는 1대1 함수는 아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다시 우리가 대응 관계표에서 1대1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y 입장에서 화살표가 딱딱딱 이쁘게 하나씩만 오시면 1대1 함수였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응이 되려면 y에 남는, 공역에 남는 원소는 없으셔야 된다. 모두 다 선택받으셔야 한다. 근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함수는 x에 대해서 y가 하나니까 수직선으로 교점을 확인하고 1대1 함수는 y에 대해서 x가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니까 수평선에서 확인한다 하셨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잠깐만. 함수까지 쭉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나머지 두 개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괜찮나요? 자, 세 번째는요, 항등 함수인데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항등. 항등식. 이런 데서 항등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일 때 항등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항등 함수는 무엇이냐? 어떠한 정의역 x에 대해서, 이거 한번 식부터 적어줄까? 우리가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x에다가 함수값을 집어넣는데 x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10보다는 내가 2를 넣었는데 2가 튀어나와. 3을 넣었는데 3이 튀어나와. 이런 친구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럼 항등함수를 우리가 대응표에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런 거죠. 1, 2, 3, 4 1, 2, 3, 4 있을 때 1은 어디로 간다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y는 x 이런 그래프가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되시겠죠. 그치? 어려울 거 없다. 그럼 항등함수는 얘들아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정의역에 따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죠. 무조건. 그치? 항등함수니까.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 뭐냐? 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라고 했었고요. 상수함수는 상수항으로 가는 함수야. 상수항으로. 무슨 뜻이에요? 자, 똑같이 fx에서 해볼까요? 이번에 x에서 y로 해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상수함수는 내가 어떤 값을 넣어도 동일한 함수값이 나오는 이 상황을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f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f가 1로만 보내는 상수함수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를 넣어도 100을 넣어도 1000을 넣어도 항상 1이라는 결과가 튀어나오신다. 이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었죠. 중학교 때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y가 k가 나오는 상수함수. 이거 x축에 평행한 이 식이 x를 어떤 거를 넣어도 y가 하나의 값이 나오니까 얘가 상수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얘 두 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항등함수 자기 자신 넣는 거대로 튀어나온다. 상수함수 내가 넣어도 말썽 부린다. 내가 원하는 것만 뱉어낼 거야. 이게 상수함수. 1대1 함수 선택받는 y가 한 명한테만 선택받는다. 아주 아름다운 건데다 1대1은 더 아름답다. 남는 사람도 없다. 왜? 너 딴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 궁금한 거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에서도 상수함수, 항등함수 확인해보고 식에서도 상수, 항등 이렇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돌릴 테니까 딱 와보시오. 칠판 보세요.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1대1 그리고 항등, 상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얘들아 1대1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는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해 본다? 수평선을 그어보신다. 맞지? 야, 1대1 함수 찾아볼게. 수평선 그어서 항상 교점이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기억은 1대1이니? 1대1 맞죠? 그리고 니은은 1대1이니? 이게 겹쳐질 것 같지만 이건 1대1이에요.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죠? 그죠? 자, 디귿은 1대1이야? 디귿은 교점이 너무 많이 생기죠? 그치? 디귿 1대1 아니고 리을은 1대1입니까? 리을 1대1 맞으시죠? 그치? 자, 집중해봐. 야, 그럼 1대1 함수는 기억, 니은, 리을이야. 그러면 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까지 확인을 해야 돼? 남는 공역이 없어야 되잖아.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자,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는 y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야, 그러면 함수값이 모든 y에서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이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현재 정의되는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어차피 쭉 이어지니까. 그럼 1대1 대응, 기억은 1대1 대응이야. 자, 리을은 니은은 1대1 대응일까요? 봐봐. 우리가 공역은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우리가 정의된
함수값, 즉 치역은 어디야? 음수에서만 정의되지 않니? 어차피 쭉 올라가 봤자? 그치? 여기가 지금 선택받지 못했잖아. 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근데 대응은 아니다. 1대1. 아시겠죠?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온전히 다 이렇게 다 y값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1대1 대응, 아니면 1대1 함수. 그럼 리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꺾여져 있으니까 모든 y에 대해서 대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가나라 중에 가라 두 가지만 되신다. 졸릴 때는 맨날 오면, 야 너네 맨날 수학학원 오면 왜 맨날 졸아? 자,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 의미가 뭐라 그랬어? 나 넣으면, 자기 자신 넣으면 자기 자신 튀어나온다 했지. 1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1 튀어나오고, 0 넣으면 0 튀어나오고, 2 넣으면 2 튀어나오고. 딱 봐도 기억이시죠? 그쵸?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x를 넣어도 y가 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 리을이 되시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상에서 1대1 함수 대응 비교해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바로, 야, 591 한 문제 빠르게 풀고 넘어가자. 591. 볼게요. 자, 기억은 뭐야? 얘들아, 1대1 함수 확인하려면 가로선 그어야 된다 했는데 교점이 두 개, 하나의 y에 x가 두 개 생기니까 1대1 아니시고, 자, 얘도 당연히 1대1 아니시겠죠? 얘는 상수 함수죠, 딱 봐도. 그치? 자,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 맞으시겠다. 어디를 찍어도 교점이 하나가 생기잖아, 그쵸? 디귿 1대1 함수가 되시고요. 자, 리을을 조금 헷갈려 할 텐데요. 리을은요, 봐봐. 여기까지는 교점이 하나야. 그쵸? 교점이 하나.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 값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x가 없다고 해서 얘는 1대1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야, 봐봐.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하나로 대응되는 건 맞아요. 그치? y가 하나로 대응되는 건 맞는데 그 대응되는 y의 범위를 확인해보면 이런 거지. 봐봐. 여기, 그리고 여기. 그치? 아, x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왜? 지금 함수가 있는 곳에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잖아. 2개 이상 나오지 않잖아. 그치? 다만 우리가 대응된 y를 치역을 확인해 보니까 초록색 부분이 치역이네요. 공역은 실수 전체라 그랬는데, 아, 여기가 지금 비워버리죠. 그치? 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치역이 공역이 되지 않으니까. 아, 다시 그러면 1대1 함수는 디귿이랑 리을이 되시는데 그 중에 1대1 대응은 디귿밖에 되지 않는다. 왜? 함수가 존재하는 y가 전체가 돼야 돼요. 여기 비어있잖아. 그치? 공백이죠?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상수함수는 니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대응되는 y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얘들아, 1대1 대응은요, 다시 1대1 함수이어야 되고 모든 y값이 다 정의가 되셔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질문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봐봐.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슈. 자, 지금 야, 이 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일단 내가 막 그린 건데, 미안.
수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어디든 모양은 이상하지만 하나씩 나오니까 1대1 함수잖아요. 그리고 모든 y값이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이잖아요.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살짝 내려갔다 오면 얘가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는 교점이 잘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교점이 3개가 생겨버려요. 하나의 y에 대응되는 x가 2개 아니면 3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야, 이 함수가 어쩌다가 잘 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1대1 함수처럼 가다가 살짝 이거 1대1 함수야? 아니죠. 그치?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야, 1대1 함수라는 거는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일단은 공역 치역이 전부 다 정의가 되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야, 그래프가 증가할 거면 감소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너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 왜?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되니까. 증가하다가 살짝이라도 감소하는 순간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평선이랑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시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봐볼게요.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설명해서 또 얘기를 해줄게. 자,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예제 6번.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래. 야, 집합, 정의역이 말부터 1까지고 치역은 말부터 3까지에 정의된 x에서 y로의 함수가 존재를 하신대요. 근데 그 함수가 잘 보니까 1차 함수 꼴이네. 직선 꼴이네. 그쵸? 근데 1대1 대응이래. 야,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래에 있지만 새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자, 대응되는 정의역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대응되는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좀 적네. 그치? 여기 부분에서만 우리가 함수가 대응이 되시겠죠? 그치? 그리고 y 치역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치? 야, 그러면 지금 현재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박스 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야,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네모 안에 함수가 들어오셔야 된다. 그쵸?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네모 안에 지금 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존재하되 어떤 함수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안에 함수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정의역 쓸 거면 다 써야 되고 치역 쓸 거면 다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요렇게 지나가 버리면 현재 치역은 다 쓴 상태인데 정의역은 다 썼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요렇게 지나가 버리면 내가 정의역은 다 대응이 되는데 치역이 다 대응이 되지 않죠. 1대1 대응이 아니죠. 야,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온전히 다 우리가 대응을 시키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A가 현재 증가함수냐 A가 증가함수라면 여기 왜 이래?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지. 그치? 지금 이 상황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치역이 대응이 되는 상태죠. 근데 만약 A가 감소함수면 여기 점을 지나가야지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대응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야,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1,3에 대해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 -1,1과 1,3을 지나가셔야겠다. 그쵸? a가 양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3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셔야 된다. 그럼 뭐가 되겠어? 기울기가 2니까 y는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그치? 자, 두 번째, a가 음수여야 돼. 그럼 음수면 어디 지나가야 됩니까? 여기 두 개를 싹 지나가야겠다. -1,3과
1,-1을 지나가야 되시겠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현재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현재 상황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정답이 나오실 겁니다만 뭐 5가 나온대요. 둘 다 5가 나온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정의된 정의역과 치역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함수를 지나갈 때 다 누리고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다 정의역과 공역을 다 이렇게 다 지나가게끔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2차 함수여도 되고 이렇게 곡선이라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치? 꼭 1차 함수일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온전히 다 지나가게 되려면 어디 점을 지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595 한 문제만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595 말고 2차 함수 없나? 595 하자. 595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놀 시간이 없어. 오늘 뭐 놀다 왔니? 놀이동산 갔다 왔니? 집에 있다 왔지? 네. 자 볼게요. 앞에 봐봐. 한 문제. 자, 이번에도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4 그리고 치역은 마3과 3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박스 영역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얘는 1차 함수인데 일단은 증가 감소인지 몰라.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우리가 어디 점을 지나야 돼? 1,-3을 지나서 4,3까지 올라오셔야겠다. 4,3까지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y는 2, x-1, -3이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식이 되시겠다. 맞니? 그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 생각해보는 거야. a가 음수일 때는 어디를 지나야 돼? 1,3과 4,-3을 지나는 1차 함수의 방정식이다. 1차 함수의 식이다. 그럼 기울기가 -2네, 여기는. y는 -2, x-1 플러스 3이니까 yx 플러스 5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뭐가 됐든 a, b는 뭐가 돼? -10이 되시겠죠. 그치?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함수가 있대. 이거 그냥 가볍게 일단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냥 막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나눠진 함수가 있대. 근데 얘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무슨 뜻이냐? 자, X가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왼쪽에서는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치? 오른쪽에서는 AX 플러스 2래요. 그쵸? AX 플러스 2인데, 첫 번째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가 아까 전에 오른쪽의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니? 안 되죠.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거나 뭐가 됐든 계속 증가를 하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증가를 해야 돼서 이 경우에 1대1 대응이 된다. A가 양수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저저번 원내평가에 한번 있었던 문제인데 냈는데 애들이 못 맞추더라고. 두 번째,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이 현재 4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도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 4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2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확인해 준 거다. 첫 번째,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하셔야 된다. 1대1 함수이려면. 두 번째, 1대1 대응이려면 끊기면 안 된다. 이 함수가 여기서 다시 이어줘야 된다. 1,4를 지나가야 된다. 이거 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 4번 문제 있네요. 자, 예제 7번하고 바로 다음 개념 할 건데 예제 7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예제 7번 그냥 언뜻 보면 좀 헷갈려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 fgh가 있대요. 근데 봐봐. f는 1대1 대응, 오케이.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래. 야, 뭐 1대1 대응은 그렇다 치고 항등함수가 무슨 뜻이었어? 내가 1 집어넣으면 뭐로 나온다고? 1로 나온다고, 그쵸?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온다고, 그치? 자, 우리는 초보니까 초보니까 항등함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1, 2, 3이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1, 2, 3으로 가는 이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겠죠? 항등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상수함수, h가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라면 1, 2, 3에 대해서 h는 지금은 모르지만 1로 다 가거나, 그치? 1로 다 가거나, 아니면 2로 다 가거나, 아니면 3으로 다 가거나, 셋 중 하나가 되시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내가 지금 1대1 모르니까 1대1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1, 2, 3, 1, 2, 3이 있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맞춰줄 거야. 자, 첫 번째. 얘들아, f3이랑 g2랑 h1이랑 같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f3 아직 몰라. 그치? g2가 얼마야? 항등함수니까 2죠. 야, 이 친구 2네? 그러면 f3이 뭐라는 거야? 2라는 말이네요. h1도 뭐라는 거야? 2라는 거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h가 2로 간다고? 그럼 h2도 2로 가시겠죠.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 지금 G3이랑 F2를 뺐는데 H2래요. 자, G3. 3이네. 그치? 3에서 F2를 빼줬더니 H2 뭐야? 2잖아. 그러면 F2가 무슨 뜻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겠죠. 야, 그러면 F1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3이 되셔야겠죠. 그치? 야, 그럼 이거 완성한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어렵지 않다. 자, F1 더하기 G1 더하기 H3이다. F1 더하기 G1 더하기 H3이다. 그럼 정답이 6이라고 알 수 있겠죠. 야, 그닥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잘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응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거 한 문제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599. 하나하나 해가지고 좀 흐름이 끊기긴 하는데, 이것도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대응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좀 작나?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내가 1대1 함수만 생각을 해볼게. 자, F3이 G7이랑 H7이랑 같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G가 항등함수네? 그러면 이 친구는 7이 되시겠다. 그죠? 그러면 3, 5, 7, 3, 5, 7에서 F라는 친구가 3은 7로 대응되는 관계가 되시겠다. 그리고 H라는 상수함수는 뭐가 됐든 7로 가는 함수네. 그러면 다음에 H는 어차피 7이라고 했으니까 F7 더하기 7이 2G5래요. 근데 G는 항등함수니까 G5가 뭐야? 5죠. 그래서 2까지. 그래서 얘가 10이 되신다. 자, 첫 번째.
그러면 F7은 우리가 3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 3이니까 F7은 3. 그럼 저절로 F5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F5, 5 더하기 G3, G가 현재 항등함수네 3 나오시고 그대로 나오시고 H3은 3 넣어봤자 어차피 7로 튀어나오시겠다. 정답은 15 나오시겠죠. 오늘 되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잠깐만. 합성함수 둘, 셋, 넷. 토요일 날 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 지워졌네. 다시 그려야 되네.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함수의 개수. 첫 번째. 여러 가지. 얘들아, 어떤 x라는 정의역이 뭐 x1, x2, x3, 땡땡땡, xm까지 있고요. y라는 공역이 y1, y2 이런 식으로 ym까지 있어. 그죠? 얘들아, 첫 번째 우리가 뭐를 구하고 싶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건 바로 예시로 확인을 해볼게. 봐봐. 얘들아, x가 1, 2, 3, 4가 있고요. y가 1, 2, 3, 4, 5 다섯 가지의 원소가 있어.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모든 x가 대응이 돼야 되고 y 하나씩 보내셔야겠죠. 야, 그러면 1이라는 x가 선택할 수 있는, 즉 대응할 수 있는 y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으시죠? 그치? 5가지가 있고, 그럼 2라는 원소 입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원소가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죠? 그치? 야, 함수는 이거 2명이서 선택해도 되잖아. 그쵸? 야, 그럼 2도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니까 지금 현재 x, y에서 나올 수 있는 총 함수의 개수는 5의 4제곱이 되시겠다. 그쵸? 잘 봐봐. 5는 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원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개수. 제곱은 뭐야? 그러한 개수가 4개의 원소가 정역이 있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원소는 총 625개의 함수는 625개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봐봐. 이번에는 x의 정역의 원소가 m개, 정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가 n개니까, 그럼 함수는요, 우리가 n개를 선택할 수 있어. n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몇 번씩 m제곱씩 선택할 수 있다. n의 m제곱 개의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봐. 알겠지? 각각의 원소에서 1, 2, 3, 4, 5, 5가지씩 4번째.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 말고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대1 함수인데요. 잠깐만. 내가 어디로 정의되는지 좀 줄게. f,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얘도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자, 1, 2, 3, 4 그리고 1, 2, 3, 4, 5가 있어요. 자, 1대1 함수는 뭐야? x가 너 내 짝해 하면 이 친구는 남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야. 맞죠? 야,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확률 순열 조합했던 것처럼, 야, 1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y가 몇 개가 됩니까? 5개 다 선택할 수 있죠. 그치? 5가지 방법이 있어.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봐. 하나를 선택했어. 2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다음 차례 2가 이제 대응할 친구를 찾는데 몇 개를 찾아야 돼? 2는 이미 선택이 됐잖아. 1대1 함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를 피하고 나머지 1, 3, 4, 5 중에 하나, 즉 4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겠다. 그럼 또 3의 입장에서 2가 현재 5가 됐으면 3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고 4의 입장에서는 뭐야? 남은 2개 중에서 하나니까 2가지가 있겠다. 야, 그러면 식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자, 봐봐. 처음에는 얘가 메인이야, 얘들아. 5개 원소 중에서 4명이 하나씩 선택하는 거잖아. 이 공통수학 원에서 한번 했었죠.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P4가 되시겠다. 기억나십니까? 기호에 너무 낯설지 말고 이거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 얘들아. 그치? 자격이 다 같은 거는 5시 4고, 그치? 이것은 5개의 숫자를 4명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다. 즉, 다시 fx에서 n으로 갈 때, y로 갈 때, 즉 처음에 x1은 n개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거 n개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n-1개, 세 번째 n-2개, 점점점 n 플러스 1개까지 총 우리가 m개의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1대1 함수는요, 그냥 npm이 되겠다. npm이 되겠다. 저렇게 우리가 문자로 하니까 헷갈려 보이는데 그냥 숫자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x 1, 2, 4 y 1, 2, 3, 4, 5 그럼 어떻게 해? 5p3이잖아. 처음에 5개, 이 친구 4개, 이 친구 3개, 이거 아니에요? 그죠? 1대1 함수 개수는 우리가 퍼뮤테이션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기억한다, 얘들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1대1 함수 했으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얘들아, 1대1 대응은요, 의미를 잘 생각해봐. 1대1 대응은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치? 즉, 남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X에서도 하나씩만 써야 된다? 즉,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친구는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같을 때만 가능하시겠네요. 맞잖아. 내가 썼는데 남는 사람이 없을 때면 3대4 미팅 이런 거 안 되잖아. 안 그래?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현재 X와 Y의 대응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같은지 아닌지 모르잖아. 다르면 연계죠, 당연히.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내가 X에서 X로 가는 대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랑 연장선이다. 또 집중해봐. X가 현재 1, 2, 3, 4 X가 또 1, 2, 3, 4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1대1 대응을 찾고 싶어요. 근데 1대1 함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얘 3가지, 얘 2가지, 얘 1가지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요? 4 팩토리얼이었죠. 그치?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팩토리얼 배웠지? 팩토리얼은요, 그냥 표현이야. 4 곱하기 3, 너 그러면 순열도 안 배웠네? 이거 NPN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까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세요. 팩토리얼은요, 그냥 4에서 1까지 곱한 거를 4팩토리얼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팩토리얼이라 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표현합니다. 그냥 기호야. 자, 아무튼 1대1 대응의 개수는 어차피 m개에서 m개로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m팩토리얼 개가 되신다. 그러니까 m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맞죠? 자, 네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괜히 지웠어요. 얘들아, 이 두 개의 정역과 공역 중에서
상수 함수의 개수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1로 보내는 상수 함수 한 가지 있고요. 그렇지? 2로 보내는 거 하나 있고 3으로 보내는 거 하나 있고 그럼 몇 개 있겠어? 총 5개가 있겠죠. 상수 함수 개수 개꿀이다. 자, m개다. m개래. m개다. 가볍죠. 그렇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로. 문제 예시가 예시는 그냥 우리 예제 8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 두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x, y, c, a, b, c, 1, 2, 3, 1, 2, 3, 5, 7. 봐봐. 함수, 의미 생각한다.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함수는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B에서도 4가지. C에서도 4가지. 즉 4의 세제곱까지가 있겠죠.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얘들아. 이런 거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지 않겠니? A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짓수 4가지. B에서도 4가지. 일단 뭐 대응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로. C도 4가지. 총 64개의 함수가 존재를 한다. 자, 근데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생각해봐. 1대1 함수는 앞에 사람이 선택하면 뒤에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 맞니? 앞에 사람이 자 A 먼저 선택하세요. 몇 가지? 4가지 선택했어. B 입장에서는 몇 가지? A 짝꿍 피하고 생각해야겠다. 3가지. 그치? 짝꿍 너무 보면 안 되잖아. 그치?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야, 너네가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처음에는 두루두루 친해요. 대학교 입학하면 우리 동기잖아. 와 3, 4월엔 친하다가 이제 5월부터 파가 갈립니다. 파가 갈리는 결정적인 이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니까 같이 놀고 있는데 A와 B라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둘이 노는데 같은 남자애를 좋아하는 걸 알다가 자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친구니까 우리는 친구 친기 이러잖아. 그래서 술자리에서 나 뭐 속상해 이러다가 방학 지나면 갈라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흥설수설하는데 자 그럼 C의 입장에서는 몇 개의 원소? 2개의 원소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24가지의 1대1 함수가 나오시겠다. 맞습니까? 자, 그럼 x의 y로의 상수함수 이번엔 넘어갈게요. 그렇죠? 4개. 그치? 자, 지금 1대1 대응 존재 안 해. 이 상태에선 존재 안 하죠.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표정이 다 괜찮은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아래 이게 발전 예제인데 한번 볼게요. 네, 집합이 2개가 존재하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근데 자 봐봐. x1이 정의역이고 x2도 정의역인데 뭔가 정의역에 대소관계가 존재하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도 대소관계가 존재를 하시는데 이게 너네 지금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했었잖아. 경우의 수에서 이 문제랑 비슷해요. 자, 집중해봐. 일단은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1과 0과 1이 있고요. 2, 4, 6, 8, 10이 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1은요 0의 함수값보다 작아야 되고 0의 함수값은 1의 함수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해봤자 이렇게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가 됐든 교차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너무 어려워. 네. 현주야 우리가 경우의 수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거 기억나실 거야. 경우의 수래. 공통수학 1에서 공통수학 1 가볍게 들어봐. 공통수학 1에서 어차피 2학년 2학기 내용이니까
얘들아 1, 2, 3, 4, 5, 6, 7, 8, 9에서 내가 세 장을 뽑아서 A, B, C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야 근데 봐봐, 공통수학 원내용이야. 자 봐봐, 뽑아서 조합, 나열한다, 순열이죠. 그치? 근데 봐봐, 숫자라는 거는 말이에요, 내가 세 개를 뽑아봐. 세 개를 딱 뽑았어.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하려고 보니까 이미 대소관계가 정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어? 그냥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였잖아.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뭔가 숫자라는 건 대소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뽑기만 한다면 무조건 대소관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봐. 5분 남긴 했는데. 자, 뭐가 됐든 뭔가 여기에 fx가 존재할 거야. 3개가 존재하는데 그 3개가 얘네가 대소관계를 가지듯이 얘들 똑같이 대소관계를 가지잖아. 근데 다르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5개 중에서 내가 그냥 3개를 선택을 해. 3개를 막 선택했어. 그럼 대소관계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를 제일 작은 걸 얘 주고 중간 걸 얘 주고 큰 걸 얘 주는 거야. 자, 지금 분홍색의 이 과정은 어때? 내가 숫자를 선택하기만 해도 순서가 부여가 되시죠? 이해돼? 아니 저기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3개를 숫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 6, 10으로 대응되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되는 함수는 얘밖에 없을 거 아니야.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5개의 숫자 중에 그냥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구나.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얘들아, 이해되니? 하연이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 기억나니? 그거 같은 생각하면 돼. 숫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자격 같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던 거. 오랜만에 해서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아무튼 이해되십니까? 야, 숫자라는 게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선택을 하면 저절로 대소관계가 나눠진다. 문제가 쉬워졌죠? 5개 중에 3개 선택한다. 5 컴비네이션 3. 5, 4, 3 한 다음에 3, 2, 1 해주시면 뭐요? 10이 나오니? 10까지 나오시겠죠. 괜찮나요? 야, 머리카락 죽어서 원망하겠다. 머리카락이. 한별이 S야 N이야? S야? 반반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머리를 뜯으면서 멍을 때린다고 했을 때 이 백색 공간에 존재해? 아니면 진짜 멍을 때리면 뭐 코끼리가 날아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지구가 무너지고 그래? 멍 안 때려? 공부하는 거야? 함정을 피해갔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시외버스 같은 거 타면, 그러니까 너네 지하철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인간, 이어폰 안 꽂고 핸드폰 안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가만히. 이제 시외버스 같은 것도 나는 이렇게 앉아서 이거 너네는 핸드폰 있으니까. 야, 도로가 선생님 나이 때 친구들은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차에 앉으면 어때?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뭔가 일자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가끔 이렇게 표지판이 올라가죠. 그러면 난 이렇게 쫄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뭔지 알아? 이거 답답하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가니까 표지판이 와. 그럼 그때 딱 점프하고 이렇게 달려. 알려주고 싶네. 그 재미를. 자, 오늘 2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2문제 풀고 마무리 할 건데 603은 그래도 우리가 외우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604를
가볍게 확인하려면, 가볍게 풀려면 어떻게 생각을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거 풀어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벌써 이렇게 인생 다 산 것처럼 함수를 자 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이 1, 2, 3, 4가 각각의 원소가 다 4개씩 대응될 수 있는 4의 4제곱이다. 256이시고요. 1대1 대응은 뭐야? 다시 앞사람이 선택하면 나는 그 친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렇죠? 1대1 대응이니까 x에서 x로니까 24가지가 나오시겠다. 상수함수는 그냥 4개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604도 막상 풀어보면 별거 없잖아. 뭐야? 응?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의역이 작으면 뭐야? 함수값이 큰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어차피 숫자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총 7개 중에서 4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말은 뭐냐?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개수를 가지겠다. 시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7개 중에 4개 선택한다. 7C4, 즉 7C3이랑 똑같네.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서 35의 가지수가 나오시겠다. 집 가서 4분밖에 안 남았어. 4분이면 한 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징글벨.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빨리 끝내봤자 뭐 할 것도 없는데. 야, 오늘 숙제는요, 그래도 2단계까지 해오세요, 얘들아. 2단계 하고, 다음 시간에 2단계를 빨리 끝낸 친구들만 3단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